작년 5월달 이후에 바뀌었다고요. 분묘 기지권 인정해 주되 그걸 인정받고자 한다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땅 주인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남의 땅 위에 분묘를 계속 두어라. 그러면 이제 분묘 연고자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조상의 분묘를 남의 땅 위에 더부살이 시키는 거잖아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버리든지, 특히 이제 지분 같으면 더 심하겠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농지는 지목이 전, 답, 과수원, 그리고 이해와 관계없는 임야. 이게 임야와 전답, 과수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전답, 과수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자 유전의 원칙에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적인 제도나 법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버리면 공직자는 물론이거니와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 다 설 자리가 거의 없는 상태가 돼요. 근데 투기와 투자의 중간 지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처음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런 거 많잖아요. 살다 보면. 이면은 전국적으로 제한이 아예 안 붙어 있습니다.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아예 그런 제한이 없어요. 처음에 이제 농지를 볼 때 임야도 곁들여서 보되 임야는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할 수는 있긴 합니다. 근데 임야의 경우에는 일단 단가가 얘가 더 높죠. 얘가 더 낮죠. 근데 평단가뿐만 아니라 개발비. 이 땅을 여러분에게 사는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있고 싶어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개발하려고 사는 거지. 얘와 얘의 개발비 차이는 10대 1이에요. 세금 말고요. 농지를 대지로 바꿀 때 이 개발 부담금 내는 것은 개별 공시 가격의 30%까지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대지 살림 조성비는 그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임야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전답 과수원을 갖고 집을 짓는 건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같은 위치에 같은 조건이라면 임야를 가지고 갈 확률이 높죠. 훨씬 잘 팔린다고. 임야가 산이 안 팔릴 거죠. 잘 팔립니다. 괜히 산 꼭대기에서 야호한다고 뭐 올라온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투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답 과수원에 집중을 하시되 임야도 눈여겨보시라고요. 임야에 들어갈 때 분묘가 제일 큰 봐야 될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5월달 이전이랑 그 이후랑 나눠져요. 분묘는 작년 5월달 이전에는 정말 이건 골칫덩어리였거든요. 분묘가 들어가 있으면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을지 따져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많이 아팠거든요. 일단 분묘 기지권이 인정된다. 기지권이라는 게 다른 말은 아니고요. 그냥 그 땅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터 잡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남의 땅에 묘를 올려놓을 권한이 있다고요. 있으면 그 땅 주인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이건 집도 아닌 것이 분묘가 사라질 때까지 그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니까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 5평까지는 절대 권력이라고요. 침범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데 작년 5월달 이후에 바뀌었다고요. 분묘 기지권 인정해 주되 그걸 인정받고자 한다면 돈을 내야 된다고요. 그 땅 주인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남의 땅 위에 분묘를 계속 두어라. 그러면 이제 분묘 연고자 입장에서는 많이 곤란해지죠. 조상의 분묘를 남의 땅 위에 더부살이 시키는 거잖아요.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그럼 이건 이장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 땅을 사버리든지, 특히 이제 지분 같으면 더 심하겠죠. 지분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렇게 지분이 깔려 있습니다. 조상의 분묘 이렇게 있어요. A고 이 분묘준이 A 플러스예요. 근데 이 B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분묘 기지권 인정되면 얘는 아무 소리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분묘 기지권 인정되면 돈을 줘야 돼요. 분묘 기지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얘는 철거를 해야 돼요. 이장을 해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A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을 사는 게 제일 빠르죠. 돈 주느니 이장하느니 사자. 그냥 이 조상의 묘를 그냥 쉽게 쓰진 않았을 거니까. 그러면 이 묘가 딱 봐서 이장할 묘인지 이장하지 않을 묘인지는 보면 알죠. 묘비석이 있거나 관리가 잘 됐으면 이장 안 합니다. 절대 이장 안 합니다. 네, 일단 입찰할 때부터 그런 상태의 묘면 입찰해야죠. 당연히. 입찰하면 당연히 제한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최근에 화성의 최씨 집안 땅 낙찰됐습니다라고 연락받고 3시간이 또 연락 왔다고요. 상대방이 공유자 우수 매수 신청했으니 차순위 신고를 할지 말지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딱 지켜보고 있다는 소리죠. 그죠? 예, 그 정도로 그 지켜보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지켜보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와서 협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유자 우수 매수만 잘 비켜가면 분묘가 있는 임야는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는 요건 중에 하나라고요. 우리 분묘 때문에 70억 번 서민갑부 공중파에 나온 거 보셨을 건데 분묘를 이해 못하는 분들은 굳이 저렇게 해서 돈을 벌까? 저게 가능할까? 이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돈 벌 수 있고요. 그렇게 벌어도 괜찮은 겁니다. 일단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분묘가 앉아있는 임야들의 가격이 수도권에 있는 임야들만 따져도 이게 몇백억
더 가니까. 그리고 굳이 저렇게 해야 될까? 해도 되죠. 내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일단 공매 경매장에 올라오면 어찌됐든 결론은 나야 됩니다. 내가 낙찰받든 남이 낙찰받든. 너 왜 그렇게 해서 분묘를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 내가 아니라도 남이 한다니까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분묘가 공매에 나온 게 아니고 땅이 공매에 나왔는데 그 위에 분묘가 있더라고요. 그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가 같은지 같지 않는지는 봐야죠. 같으면 이건 해볼만 해요.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연고자가 달라버리면 해결하기 어렵죠. 그러면 분묘의 연고자를 파악하는 법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분묘의 연고자를 파악하는 건 무조건 현장 가봐야 됩니다. 아무리 험해도, 아무리 어둑어둑해도, 아무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래도 입찰하기 전에 꼭 가봐야 돼요. 누가 직접. 분묘 가면 오후 한 4시쯤 되면 어스스합니다. 가야 돼요. 그래도 돈 벌기 쉬운 게 아니고 가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이것저것 밥 먹기 전에 음식 찍지 마시고 비문을 전부 찍어 와서 토지 등기부의 성씨와 그 비문의 성씨가 같은지, 토지 등기부에 상속받은 사람이 있는지 맞춰봐야 돼요. 반 이상은 나옵니다. 반 이상은. 반 이상은 같아요. 남의 땅 위에 조상의 묘가 있는데 거기다 비석하고 다 세우겠어요? 아닙니다. 자기네 땅이니까 세우죠. 그러면 한자 다 읽을 것도 없습니다. 다 이씨, 박씨 다 똑같아요. 뒤에 보면 자손들의 이름은 한글로 다 써놨거든요. 이게 굳이 앞에 있는 한글, 한문 읽을 왜 쓰지 마시고 찍어 오시고 옆에 거 다 찍어 오시면 그러면 일단 그걸 1차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등기부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탐문하는 거죠. 갔는데 요즘에 막 적대적일 것 같죠. 근데 땅은 생각보다 적대적이지 않아요. 가보면. 주택은 우리가 임장을 가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주택 임장 갔는데 집에 들어가 보신 분, 공매 경매 물건 임장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신 분 못 들어가죠. 들어갈 생각도 안 하죠. 들어가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뜯어 고칠 거니까. 그리고 안에 그 물건을 보고 입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요즘에는 그 아파트 실제 가격을 보고 입찰하는 거지 안에 상태가 정말 좋은데 그것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근데 땅은 그렇지 않다고요. 땅은 지나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 사람 나와서 설명 다 해줍니다. 오전에 세 사람 왔다 갔다고? 설명 싹 다 해줘요. 옆집 사람은 자기 땅 아니니까. 혹시나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땅 임장 가보면 우리 땅에 왜 들어왔어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남의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는 그렇지만 길을 왔다 갔다 하면 푸릅니다. 왜 왔냐고? 그럼 땅은 실제 임장 가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거든요. 분명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인 찾아가면 돼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입찰받은 땅들도 지금 태안에 받은 땅은 실제 그 태안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살고 있으니까 다 알 수 있거든요. 세 번째는 중개사. 네 번째는 각종 편의점이나 식당. 무조건 임장 가서 그 현장에서 편의점이나 식당을 안 들어가는 건 임장 실패입니다. 배가 불러도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오래된 흐름한 식당이나 편의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정보 많거든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파트 임장 갔다가 그 동네 단지에 있는 편의점 안 들어갔다 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편의점 주인이 생각보다 많은 거 알고 있거든요. 그냥 물어보면 돼요. 아파트가 얼마예요? 물어보지 마시고 이 아파트 살기 괜찮아요? 라고 하면 이야기 다 해줘요.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사시는 분 옆 단지 가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이 아파트 살기 괜찮아요? 물어보면 주인 싹 다 말해주면서 싹 다 분위기 어떤지 심지어 층간소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까지 싹 다. 생각보다 편의점이나 식당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임장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은 분묘는 관리하는 부처가 있어요. 지자체마다. 이게 장래 분묘 관리하는 부처가 있으니까 연고자 그리고 무연고자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고자인지 무연고자인지 알려달라고 하면 돼요. 이 5가지 싹 다 했는데도 확신이 안 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플랜카드 붙이면 돼요. 요즘에 이제 분묘 기지권이 확실히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우리 추석 때나 또 구정 때 가보시면 곳곳에 플랜카드 붙여 있거든요. 밑에 보시면 예전에는 되게 우호적인데 요즘에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연락 안 하면 무연고자 묘 처리하겠다고.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무연고 묘 처리하는 것 남의 묘를 손대면 어떡하지? 여러분은 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처리하는 행정 절차랑 업체가 다 따로 있다고요. 우리는 돈만 주면 돼요. 한 기당 분묘 한 봉분 하나당 150에서 200만 원. 그럼 10개면 1,500, 그렇진 않고요. 처음 시작할 때 150, 200, 그 다음부터는 한 해 50만 원씩 추가. 막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그 처리하는 절차에 따라 행정적으로 처리한다고요. 그분들이 공고 다 하고 그 절차에 따라 행정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는 거라서 막 나가는 게 아닙니다. 공경매 정보 가득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